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45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오른쪽에 핵심 부분이 있죠. 451페이지 가시면 위에 핵심이 있나요? 경제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중에서도 따라보세요. 입지계수 451 갑니다. 451 하시면은 거기에 밑에 1번에 입지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하나 2개 정도 쳐놓으세요.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계산이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걸러서 나오는데 입지계수라는 게 있어요. 입지계수.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아까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지역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수출 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반 산업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A 지역에 지역 경제를 분석해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산업 들어보셨죠? 이천시에 있잖아요. 그죠? 이천시. 그럼 이천시에 만약에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은 외부로 이제 판매하는 수출 산업이에요. 자, 이걸 따라서 기반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반 산업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 여기에 고용 인구가 안 늘어나요? 고용 인구가 늘어나요. 부용 가정 수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수요가 안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기반 산업뿐이 아니라 무슨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용실, 뭐 찜질방 뭐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따라서 기반 산업이 아니에요. 수출 산업이 아니라 내수에서 이제 일어나는 산업이에요. 그러면은 기반 산업이 잘 되면 비기반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 이천시에 어떻습니까? 이게 수출 기반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것이 따라서 입지계수. 자, 오른쪽 1번에 입지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줄 쳐보세요. 전국 대비 특정 지역에서 특화된 산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LQ라고 하는데요. 항상 그 지역이 올라가요. 전국이 내려가고요.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죠. 대구는 이제 섬유에 대한 구성비가 더 많을 거예요. 전국보단. 전국에 대한 섬유 구성비인데 박스를 보시면은 일단 고용률로 따질 수도 있어요. 무슨 율로 따질 수 있다? 고용률. 그러니까 생산액이나 고용 이런 것도 따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전국이 올라가요? 그 지역이 올라가요? 지역 올린 다음에 전국을 내려요. 이렇게 되면 이 대구에는 산업이 섬유 산업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산업이 있죠.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거기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지역이 전국이 올라갑니까? 그 지역이 올라갑니까? 지역.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전체 산업 중에서 그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전체 산업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대구에는 자,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20명이 차지한대요. 그럼 20%가 구성비가 되겠죠. 그죠? 고용이. 근데 전국은 만약에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섬유는 100명밖에 없대요. 그럼 10%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2가 돼요. 그럼 LQ는 1로 비교합니다. 뭘로 비교한다? 1. 그럼 얘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커요? 크죠? 그러면 LQ가 1보다 크다는 거는 대구의 섬유 산업이 기반 산업으로 판별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기반 산업 판별되고요. 근데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요? 기반이겠어요? 비기반이겠어요? 비기반이고 비기반 산업이고 LQ가 1이면 자급자족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소화하는. 자, 가볼게요. 자, 일단 계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제가 3, 4월 달에 가서 해드릴 테니까 박스 있나요? 전국이 올라가요? 그 지역이 올라가요? 지역에 대해서 전국을 내려서 우리가 봐요. 그럼 밑에 1, 2, 3번 있어요? 그럼 LQ가 1보다 크다는 거는 그 산업이 그냥이요 수출 기반 산업이에요. 그럼 지역
내부에서 재화나 서비스 생산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일보다 작아요. 기반이에요? 비기반이에요? 그 안에서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산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LQ가 1이면 이제 평균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급자족 그냥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는 3, 4월 달에 가서 더 세부적으로 해드리겠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 2월 달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체크를 해서 455페이지로 가시면 6번에 민간의 개발 방식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얘가 요즘은 이제 거의 시험 문제가 매년 출제되는 그런 취지가 많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라는 건, 다음에 택지 개발. 택지 개발은 공공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할 수 있죠.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개발 방식이 있는데, 이 저자분이 이제 책은 잘 쓰셨긴 했는데, 자, 일단 밑에 보시면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있고요. 넘겨보세요. 토지 수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과 공사비 대물 변쟁 연결시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457페이지 가시면은 컨소시엄하고 자체 개발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험 문제는 4가지 방식으로 나왔어요. 몇 가지 방식으로 나왔다?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들어볼게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에요. 사업 방식. 그러면은 제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일단 순서를 모르니까 넘기시면 자체 개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뭐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죠? 전체적인. 그래서 크게 그림을 그리면 자체 개발 사업부터 합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자, 자기가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돼요. 그럼 자기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다 먹죠. 그럼 사업 수행 속도 빠르죠. 근데 안 위험합니까? 위험할 수가 있습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엄디 얘들이 되는 건, 자, 여긴 다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누가 한다? 여기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국은 개발업자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개발업자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지주 공동이라고 이제 큰 제목을 놨거든요. 지주 공동사업.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지주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를 제가 그냥 줄여서 토소라고 할게요. 따라서 토소. 뭘 줄임말이에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토소. 그럼 얘가 아까는 자체개발 사업은 그냥입니까? 혼자서 다 했습니까? 근데 위험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지주는 얘가 지주고, 공동사업은 개발업자를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업자야, 네, 여기다 자금 대라. 그럼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요. 그럼 혼자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대는 게 지주 공동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안에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등가 교환 방식. 자,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등가는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만약에 60억이면 얘가 40억이에요. 그다음에 6대4. 그럼 나중에 나눠 먹을 때 6대4로 나눠 먹는 거예요. 등가로 교환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 안에 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럼 공사비 대물로 변제한다는 것은, 자, 얘가 이제 공사비를 준 거거든요. 그럼 현금으로 줘요? 대물로 줘요? 대물. 대물이라는 건 이따가 제가 체크하겠지만 건축물 일부로 주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일부. 그럼 따라서 6대4. 그럼 40%만큼 네가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개발업자를 물어봐요. 자, 개발업자는, 자, 수수료는 개발업자가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지분을 공유합니다. 지분을 공유해서 요 완성된 건물로 가져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거는, 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것은 얘랑 달라서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100억 갖고 투자했어요. 그럼 나중에 분양하면은 분양금이 들어오죠. 만약에 2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따라서 60%. 그러면 260이 얼마가 가져가는 거예요? 120억을 가져가는 거죠. 제가 해줄게요. 자, 따라서 40%. 그럼 얼마가 가져가는 거예요? 80억을 지불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대물로 지불하는 겁니까? 분양금 수익금으로 주는 겁니까? 수익금으로 그 지분을 공유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모집형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또 지분을 공유할 수 있는데 얘는 좀 희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네 번째가 이제 요거 세 가지가 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등가 교환과 사업 수탁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얘도 지주 공동이 들어가는데 사업 수탁이라고도 하고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토소가 토지도 제공해요. 토지도 제공하는데 또 자금도 조달합니다. 조달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자, 우리가 넘깁니다.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수수료를 받아야 돼요. 수수료 받죠. 그럼 자, 얘랑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데 자, 얘는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받았습니까? 지분을 공유했습니까? 대물로 가져가고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분을 가져간 거죠. 얘기해봐요. 근데 얘는 지분을 갖고 갔어요. 나중에 수수료만 먹어요. 지분은 안 갖고 가는 거죠. 이익은 다 우리 토지 소유자한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수수료 발생한다. 수수료 발생하는데 지분을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전페이지 가시면은 따라해보세요. 토지 신탁. 자, 아까 담보 신탁이라는 거 있었죠. 그건 유사하지만 이건 이제 토지 개발 신탁으로서 개발을 맡기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자금을 융통하게 해서 담보 신탁을 한 거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제목이 따로 가요. 세 번째 가서 얘랑 또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지금 455페이지 가시면 토지 개발 신탁 보고 계셔요? 일단 다 한 다음에 설명해 볼게요. 자, 얘는 토지 개발 신탁이에요. 자, 그럼 토소가 아까 왜 여러분들 담보 신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부기 등기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시켜요. 얘가 아까 소유권 이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얘는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전을 해서 신탁회사로 가는 거죠. 근데 용어 정리가 자, 이렇게 맡기는 사람을 따라서 위탁자라고 하고, 이를 맡겨서 얘가 하는 애를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가 하면은 따라서 위탁 방식, 얘한테는 수탁 방식이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위탁자가 되고, 자, 얘가 이제 수탁자가 돼서 신탁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요. 체결해서 보통 이제 중요한 거는 담보 신탁이지만 이건 개발을 해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발 신탁. 아까 담보 신탁 기억나세요? 담보 신탁은 뭡니까? 자금을 융통한 겁니까? 융통하게 해서 이제 신탁을 낀 거고, 이건 개발을 해달라 그래요. 자, 그럼 그냥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토지 소유자가 돼요. 토지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는 소유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럼 얘가 토지 제공하고 자금 조달도 얘가 하죠? 근데 다 넘겨버리니까 얘한테 맡겨버려요. 그럼 얘는 토지 소유자도 되고 자금 조달도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해서 자기 신용으로 가요. 신용으로 가서 모든 사업 명의를 얘 명의로 가죠. 그러면 책임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사실상 넘어갔나요? 형식적으로 넘어갔나요? 그럼 그냥 얘가 돌려줘야 돼요. 그럼 수수료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얘도 수수료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 지분을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다음에 컨소시엄. 자, 범위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제목은 컨소시엄이에요. 컨소시엄. 그래서 얘는 대규모 찾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인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순서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455페이지 천천히 가볼게요. 사업 스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455 사업 스탁 있어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셔도 횟집 같은 데 가면 그냥 메인이 있어. 메인이 있죠. 이 녹색이 메인이에요. 얘 따라서 등가 교환 방식, 사업 수탁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이 세 가지가 메인이어서 얘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저자가 그걸 앞에다 놓은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자,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저 보세요. 책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헷갈려요. 저도 막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도 힘들어. 등가교환 방식은요, 그냥입니까? 수수료가 없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수수료 있어 없어? 없고 그냥 개발업자가 자기 지분을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대물로 줘. 나 분양금 수익금 줘. 이런 거죠. 대답하세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수수료가 없어. 지분을 공유한다는 게 얘네들과 비교 나와요. 맞나요? 근데 얘네들은요, 그냥입니까? 수수료를 받습니까? 수수료를 받지만 뭘 공유하진 않아요. 지분을 공유하지 않고 모든의 이익은 다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다시 할게요. 얘는 그냥이야 수수료 없어. 뭐만 공유해? 지분. 얘네 둘은 뭐 있어? 지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갔어요? understand?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죠? 그럼 야매가 있겠죠?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러니까 수수료에 달랐어요. 수수료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 반대예요. 수수료가 없으면 뭘 공유하고요? 지분을 공유하고. 수수료를 먹으면요,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의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뭐 있다? 그래서 제가 개발을 해줬는데, 어떤 컨설팅 해줬는데, 딱 가는데 개발비를 안 주는 거야. 그죠? 수수료 줘, 안 줘? 열받죠? 내가 가서 책상을 탁 쳐서, 쳐봐. 안 치면 떨어져요. 쳐봐. 탁. 탁이 붙으면 수수료가 붙어요. 뭐가 붙으면? 탁. 타자. 자, 얘는 탁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뭐 하는지 몰라요? 언더스탠드? 오케이? 얘는 탁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수수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뭐만 공유하죠? 지분만 공유해요. 즐깁시다. 결혼 재미 때문에 재밌지 않은 거지. 얘는 탁 붙었죠? 뭐 붙죠? 탁이니까. 뭐 붙어요? 수수료 붙어요. 수수료부터. 아시겠습니까? 이걸 먹고 들어가야지만 염착 잘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준비됐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얘는 탁은 안 붙었죠? 뭐가 없어요? 뭐 공유해요? 지분 공유한다. 나 진짜 나 눈물 나서 그래요. 집에 가서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수수료 붙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수수료 붙죠? 근데 지분을 공유하지 않겠죠. 얘 수수료 붙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걸 먹고 들어가야 돼요. 파이팅.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작해. 이 개론 자, 그러면 455페이지 있어요? 그럼 갈게. 사업 수탁은 일단 그렇게 해봐. 탁 붙었지? 대답해요. 뭐 붙어요? 지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거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주의할 게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됩니까? 안 하고 다 토지 소유자가 한다는 거죠. 준비되셨어요? 되셔야 들어가요. 들어도 되겠어요? 딱 먹고 들어가야 돼. 개론이라는 게 먼저 얘가 딱 있으면, 여러분들 남자분들 아는데 싸움할 때 선빵 때린다고 하시죠? 선빵 확 때려야 돼요. 그럼 얘 그냥이야 탁이 붙었어. 대답해요? 탁 붙었어요? 뭐 있어요? 수수료 있고 지분 공유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먹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들어도 되겠어요? 갑니다. 사업 수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1번 파란 색깔 갈게요. 사업 실시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수탁을 하죠. 그런가요? 그럼 사업 전반이 누구한 명의로 갑니까? 다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가죠. 소유권 이전 안 했으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사업 수탁 방식의 주체도 누구야? 다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안 넘겼으니까.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개발 자금의 조달과 변제는 토지 소유자가 담당하고 개발 사업의 기획이나 분양, 임대 등 이런 개발업자가 대행을 해줘서 그냥 거기에 대한 대응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3, 4번 별표 땡이야. 자, 얘는 탁이 붙었죠. 예? 그럼 그냥 수수료 들어가. 지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얘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3번 개발 지분을 공유한다, 공유하는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4번 뭐만 취하죠? 수수료를 취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5번 개발사업 위에 토지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게 소유권 이전 안 했잖아요. 그런가요? 6번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사업을 위탁했죠? 뭐만 먹어요? 수수료. 발생이 되니까 토지 신탁과 경제적인 효과가 좀 유사하다는 얘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 다음에 탁 뭐가 붙어요? 근데 지분 공유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소유권이 이전돼요. 아까 이전이 안 됐죠. 아, 탁에서 있는데 지금 맛이 갔네. 야매가 한계가 있네. 자, 얘는 소유권 이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입니까? 소유권 이전합니까? 그냥 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다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가 되고 자금도 신탁회사가 되겠죠. 오케이? 그것만 좀 주의하세요. 갈게요. 지금 토지 신탁 있어요? 그럼 이거는 파란 색깔. 부동산 신탁회사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주체가 되어 토지 개발 관리 처분을 다 하죠. 그냥입니까? 신탁회사가 다 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다 넘겼으니까.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자, 3번. 신탁계약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한테 형식적으로 이전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수익증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교부해요. 무슨 증권? 수익증권.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사업기간 내에 자금이 필요한 수익증권을 활용해서 아까 왜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담보지탁으로 은행이 아까 그 수익증서에 질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래서 또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죠. 4번. 자,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별표. 다시 한번 짜증내지 마시고 얘 탁 붙었죠? 탁 붙었죠? 그냥 수수료 있어요.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개발사업 이후의 운영성과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정한 제3자의 수익자한테 또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익증권 소지자가 수익자예요. 그럼 부동산 신탁회사는 그냥입니까? 수수료를 취합니까? 근데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사업수탁과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이제 5번 처분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이 종료되면 그냥 해야 돼요.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토지와 건물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3번입니다. 힘내세요. 등가 교환 방식 있나요? 탁자 붙었어요? 그럼 실판 보세요. 얘는 수수료 나와요? 그냥요 지분을 공유해요. 다시 나눠 먹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수수료 나오면 돼, 안 돼? 지분을 공유한다는 게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 파란 색깔, 그 자금의 투입 비율, 투자 비율에 따라서 지분을 공유한다는 단어가 있나? 만약에 수수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날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사업 수탁과 토지 신탁과 달리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야매, 결정적인 역할은 어디에 있습니까? 탁이 없죠. 나만 즐기는 것 같아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럼 수수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3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 자금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의 일부를 주죠. 이게 따라서 공사비 대물 변제. 밑에 보시면 공사비 대물 변제라는 파란 색깔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물로 변제해줘서 그 완성된 부동산으로 공유를 지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4번에 가시면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그냥요 분양금 수익금으로 줘요. 이건 대물로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네 분양금 수익금 주니까 이 공사비 대물과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 대표적인 등가교환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 오른쪽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조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사업 시행을 한 다음에 또 지분을 또 보장하는 또 지주공동인데 잘 안 나오고요. 밑에 컨소시엄 있어요. 자, 1번에 대규모에다 또 오죠. 대규모 땡이야.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주관자 협력사가 돼서 우리가 영종도 개발 사업을 할 때 이제 컨소시엄을 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가시면 연합법인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나?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있잖아. 연합법인을 구성한다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법인가 아니에요? 법인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자체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얘는요,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다 토지 소유자가 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얘는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돼야 안 돼요? 다 누가 나와야 된다? 토지 소유자죠. 1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직접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하죠. 그럼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한다면 자체 사업이 적합한데, 자, 3번, 4번 별표. 그럼 개발 사업의 이익도 다 누가 가져가죠? 토지 소유자. 여기 개발업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하니까 사업 시행 속도도 빠르고 어때요? 추진도 가능하죠? 근데 그냥이야 4번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따 제가 문제를 풀 때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럼 갈게요. 프린트 갑니다. 자, 프린트에 가셔서 6번, 7번 풀어보세요. 6번, 7번 스타트. 자, 가볼게요. 6번. 자, 지금 여러분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대답해보세요. 여기 개발업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돼, 틀린 거죠. 이건 따라서 지주 공동사업.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주 공동사업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불확실하거나 위험력 큰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도를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간에 분산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힌트 드릴게. 자체 개발 사업에는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 7번.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서 토지 개발 신탁 방식과 사업수탁 형식의 차이가 있죠.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게 동일해요, 달라요? 칠판 보세요. 자, 사업수탁은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됩니까?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신탁은 그냥입니까?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했습니까? 그러면 다르겠죠. 그럼 그냥이다, 다르다고 하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자, 딱 1분만 제가 정리해드리면, 자체 개발에는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답해주세요. 개발업자 나오면 돼, 안 돼? 그럼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가 위험을 분산하는 건 지주공동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까 메인이 있다 그랬죠? 그럼 등가 교환은 탁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뭐가 안 붙어요? 수수료 안 붙고 지분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대물로 갑니까? 완성된 물건으로 내가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이건 분양금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근데 수탁과 신탁은 그냥이요, 탁자가 붙었어요. 그냥이요, 수수료가 나가요. 지분을 공유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그냥입니까? 얘는 소유권 이전 안 됐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다 자금 조달하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얘는 그냥이야,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됐어. 누가 다 하는 거야? 신탁회사가 이 토지 소유자가 되고 자금 조달하고 지가 사업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458로 갑니다. 자, 458로 가시면 이제 개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자, 가게 됩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라는 자체가 신개발과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신개발은 도시 안쪽이에요, 도시 외곽이에요. 외곽이죠. 근데 이 재개발은 도시 안쪽을 우리가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에다가 덧붙여 보세요. 하나만 치는데, 자, 이제 제가 순서대로 이제 보수 개초로 이제 나오는데, 자, 가장 소극적서부터 가장 적극적이에요. 이렇게 나열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보존 재개발을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보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아주 양호해요. 신도시는 아직 불량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제거할 게 없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사전이라는 게 나옵니까? 사전이라는 게 파란 색깔이 있어요? 그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나오면 그냥이요. 이건 보존이에요. 보존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수복 가보세요. 수복. 자, 수복이라는 거는 제거할 게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수복은 그 밑에 파란 색깔 있나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합니까? 현 대부분 시설 보존하면서 그 요인만 제거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밑에 위에 가시면 개량이라는 단어 있어요? 개량은 철거보다는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부분 재개발인데, 개량은 기반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걸 확장하고 또 개선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는데 빠졌더라고요. 첨가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량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에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개선 들어갔네? 들어갔어요? 넣네. 작년에 안 넣. 확장 개선 첨가라는 단어가 있나? 요 세 가지가 나오면 이건 철거야, 개량이야. 개량. 철거라는 건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완전히 제거. 그런 단어가 있나요? 완전히 제거. 완전히 제거. 대체.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음에 보수 개철. 그래서 보존이 가장 소극적이고 철거 가장 적극적이라는 거죠. 전면이면, 자, 요게 전면 재개발이면 얘가 부분 재개발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도 그냥이야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 잘해야죠. 그럼 양치질하는 거는 그냥이야 보존하는 거야. 보존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수복하고 개량, 수복은 약해요. 수복은 따라서 요인만 제거. 금리빨 박아요. 근데 개량 그냥이야 또 첨가해. 이플라트 박어. 철거는 그냥이야 틀리해. 틀리가 철거라는 거죠. 별로 안 웃네. 자, 그러면 여성분들도 재개발 하시죠? 재건축이라고 할까? 그럼 아직은 젊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마사지 받아. 보존 재개발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의사가 딱 갔더니 답이 안 나온대. 철거하래. 그럼 다 고치는 거고. 맞죠? 그죠? 수복은 그냥이야 보톡스 맞아. 요인만 제거하고, 개량은 그냥이야 코를 첨가시키는 거죠. 아이씨 안 웃어. 아이씨, 자, 이렇게 해도 안 웃어. 씨. 자, 갈게. 다음에 사전. 이 전자 들어갔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전자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죠. 보존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전 나오면 못 찍죠? 보존 찍으시면 되죠. 얘기하세요. 완전히 제거는 뭘까요? 철거겠죠. 다음에 개선, 개량. 그럼 요인만 제거는 수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빨리 씻기 전에 빨리 다 까먹겠다. 큰일 났다. 다 11번 가보세요. 11번. 자, 지금 여러분들 보존은 사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노후 불량의 요인만 제거한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보존이라는 거는 아직 어떻게 돼요? 불량화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제거할 대상이 없잖아요. 얘기해봐요. 근데 수복은 그냥입니까? 제거할 대상이 있습니까? 노후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 노후 불량의 요인만 제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보존이 나와야 돼요? 이건 수복이 나와야 돼요? 수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459 이제 정리할게요. 요것만 하면 이제 개발은 끝납니다. 개발 쪽에 좀 많은 시간을 좀 드릴게요. 499 용지 취득이에요. 자, 오른쪽 보시면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파란 색깔 나온 쪽이 많이 시험지에 나와요. 그럼 파란 색깔이 많이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시험 문제죠. 별표 쳐, 가만히 있지 말고 별표 쳐야지. 그럼 어느 방식이 중요하다? 환지 방식 쪽으로 많이 문제를 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단순 개발 방식 네 가지가 있는데 단순 개발 방식이에요. 이거 뭐냐면 자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따라보세요. 토지 형질 변경 요런 것들은 이제 공포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토지 형질을 지가 이제 변경을 해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럼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그냥 불변입니다. 불변인데 제가 환지 방식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환지 방식이 이제 이 공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걸과 관련이 돼요. 따라서 채비지 이런 게 나와요. 환지 방식이.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예전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거든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토지를 구획해줘요. 이렇게 대주로서 이용수를 극대화시키게. 그럼 그냥요 비용이 나가요. 그럼 따보세요. 보류지. 보류지라는 걸 공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보류지는 이제 거기 나중에 관리 방식에 의한 토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토지예요. 근데 정부가 그냥입니까? 개발 비용이 나갑니까?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죠. 그걸 따보세요. 채비지. 채비를 제가 매각하고 나머지 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 땅을 얘한테 돌려주니까 따보세요. 환지 방식. 그 매각하는 거예요. 이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재분배하는 거예요. 재분배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70년대에 지금 이제 토지공사라고 이제 LH공사가 이제 주택공사를 합친 거거든요. 정부가 토지공사가 돈이 없을 때 많이 사용했는데 70년대에 땅값이 7배나 뛰어요. 그냥입니까? 집가가 올라갑니까? 투기가 발생해요.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죠. 그래서 1980년대에서부터 토지 수용, 매수 방식 이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 방식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 방식은 택지 공용 개발입니다. 택지 공용 개발 사업. 자, 이거는 이제 판교 신도시 같은 거는 정부가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를 수용합니다. 수용 절차를 거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권리가 축소된 것이고 얘는 권리가 소멸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따르세요. 혼합 방식.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매수 방식을 이용하는데 돈이 없을 때는 이걸 합쳐요. 환지하고 매수를 합친 게 혼합이라고 되어 있나요? 혼합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토지 형질 변경으로 자력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환지 방식에 별표 쳐놨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택지개발수법으로 널리 활용됐던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배우시거든요. 자, 그러면 환지 방식 채택하고 있는 파란 색깔이 시험 문제 나오겠죠? 들어볼게요. 환지 방식은 택지개발 전 토지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동 기타의 필요사항을 고려해서 미개발 토지를 개발하고 이 개발 토지의 택지를 환지라는 단어가 있죠. 환지를 하게 되면 간보율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거리를 잴 때 옛날에 보를 쟀잖아요. 그럼 간보라는 건 그냥입니까? 이 면적이 적어집니까?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원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합니까? 재분배합니까? 재분배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계속 재분배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사업 이후에 원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축소되는 것 뿐이죠. 따라서 권리 축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수용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전면 매수해버립니다. 사업 시행자가 의한 수용 절차를 거쳐서 택지 공용 개발 사업이죠. 그럼 제3자의 실수요자한테 분양을 합니다. 개발 이후에. 그래서 원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게 보상평가를 할 때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요? 그럼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매수 방식 같은 건 보상 과정의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 간의 민원이 또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혼합은 뭐와 뭐를 더한다 그랬어요. 환지하고 매수를 더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밑에 박스는 제가 3, 4월 달에 해드리고, 오늘은 가볍게 4번만 푸시면 돼요. 자, 4번. 부동산 개발 방식의 환지 방식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사업의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유지 제한 토지를 당초에 토지 소유한테 매각합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재분배하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뭐 택지 공용 개발과 환지 방식은 아까 매수와 환지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금 3월달, 4월달에 가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62페이지 가시면, 다음에 부동산 관리 파트가 있죠? 이건 좀만 쉬었다 갈게요.